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50 이후에 기억하면 좋은 5가지 지혜의 말. 1. 지혜로운 자는 말싸움에서 굳이 이기지 않는다.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반대로 지혜가 없는 자는 말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 것 같으면 소리를 키우며 논리를 비약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만 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큰 소리와 비논리가 지배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공간에서는 어떤 지혜로운 자도 곁에서 보기에는 같은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사람은 굳이 말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 말싸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논리와 생각에 대한 믿음이 약한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2. 능숙한 경지에 오른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매우 단순한 이야기다. 이미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굳이 주변에 자랑할 이유는 없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자랑은 미숙한 자들의 레퍼토리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미숙한 자들의 자랑에 대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외치고 다녀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대가들 역시 미숙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순간을 경험했다. 과정이다. 중요한 건 그걸 과정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3. 어리석은 자는 놀라고 지혜로운 자는 경탄한다. 놀라는 것과 경탄은 전혀 다르다. 극과 극의 의식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경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상황을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의식 수준의 성장을 스스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에서 나는 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놀라는 자는 지나가는 손님이고 경탄하는 자는 그 공간의 주인이다. 그래서 경탄하기 위해서 위에 나열한 2가지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질문을 통해 스스로 경탄하는 그 공간의 주인이 되자. 4. 창조자의 손이 아니라 눈을 보라.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르다. 창조자들이 무언가를 만들면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손만 바라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2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핀다. 손은 그저 눈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일 뿐 창조를 이끌고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2 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자의 지적 도구는 손이 아닌 2 눈이다. 우리가 눈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역시 거기에 있다. 앞으로의 세상은 볼 줄 알아야 살 수 있다. 5. 깨우친 자에게는 자신의 안경이 있다. 같은 것을 보며 서툰 자는 표절을 하지만 능숙한 그 분야의 대가는 창조한다. 같은 것을 봐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는 이유는 뭘까? 간단하다. 서툰 자에게는 대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선이 없기 때문이다. 수준 낮은 예술가와 아직 자기 일이 서툰 직업인들에게는 자신의 안경이 없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같은 것을 보며 같은 것을 모방만 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만의 안경을 가진 사람은 같은 것을 전혀 다른 분야로 변주해서 아예 수준 자체를 완벽하게 끌어올려 다른 향기를 흐르게 만든다. 누구나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타인을 의식하는 삶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 김종원.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이의 모든 교육은 양치질에서 시작합니다. 양치질을 잘하는 아이가 뭐든 스스로 잘하게 됩니다. 충치를 일으키는 무탄스균은 식후 3분 동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서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은 후 3분 이내에 이를 닦아야 합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양치질을 정해진 시각에 매일 실천하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는 아이들은 그걸 해내지 못하는 아이와 비교할 때 부모가 굳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뭐든 스스로 해내고 근사하게 성취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매일 일정하게 지키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식후 3분 안에 양치질을 하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의지를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루 3번, 3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양치질을 잘하는 아이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1.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 2. 시간관념이 분명해서 늘 시간을 보며 움직인다. 3.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하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한다. 어릴 때부터 양치질을 스스로 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해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부모의 말입니다. 아이의 생각을 묻는 방식이 아닌 지시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식사 끝났으면 양치질 할까? 아이의 생각을 존중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매우 안 좋은 선택입니다. 싫어요 라는 선택지를 스스로 허락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할 때는 선택지가 단 하나인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고 습관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식사 끝났으면 가서 양치질 하자. 아이가 양치질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습관으로 만들 때까지 부모는 반복해서 가서 양치질 해야지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시간 개념이 없고 뭐든 미루고 하지 않는 아이도 양치질 교육을 통해서 순식간에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3분 양치질의 기적을 지금 실천해 보세요. 부모의 말, 김종원 작가. 뭐든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면 앞으로의 아이 삶에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부모의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양치질. 부모의 말.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저 하늘에도 별이 있지만 비가 내려 흙탕물이 고인 저 바닥에도 별은 있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힘들고 지쳤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별은 그걸 보려는 자의 것이다.